이곳은 합천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인 장경판전 모습입니다. 현재 8만 대장경은 지금 보시는 남쪽에 있는 수다라장,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북쪽에 있는 법보전, 그리고 두 건물 사이에 좌우에 있는 작은 건물인 동서사간판고, 이처럼 총 4개의 건물에 나누어서 봉안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경내 모습인데요. 상당히 규모가 큰 법당을 비롯해서 많은 정각들이 아래 위로 줄비하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안쪽 높은 곳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경판전이 있고, 그 안에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장경판전은 조선시대 건립된 이후 많은 화재에도 불타지 않았고 6.25 전쟁 당시에도 폭격을 피한 그런 건물입니다. 장경판전은 크게 수다라장과 법보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법보전 내부에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처럼 내부를 관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사찰 측에 미리 협조를 구해서 연구 목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바로 법보전에서 건축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보시는 벽에 설치된 창문입니다. 각 칸마다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목조 건물보다 창문이 아주 많죠. 그리고 자세하게 관찰하면 창문의 크기가 독특하게 아래 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보관된 대장경판 모습인데요. 큰 목재를 활용해서 몇 층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후에 각 단마다 경판을 중첩해서 보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첩할 경우에 견고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습이 차거나 부식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대장경판의 제작 기법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장경판을 보면 외곽에 손잡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소 굵은 테두리를 돌렸고요. 그리고 모서리마다 금속판을 제작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자가 새겨진 경판은 테두리의 두께보다 안쪽에 있는데 두께가 얇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와 경판이 새겨진 그 사이 공간으로 통풍이 되도록 한 것이죠. 아주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판이 나무라서 시간이 흐르면 뒤틀리거나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견고함을 유지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속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부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제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경판 내부 모습인데 이와 같이 테두리와 안쪽에 글자가 새겨진 경판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팔만대장경판은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천도한 후에 부처님의 힘으로 침략을 막아내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바로 경판을 제작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최우를 비롯한 많은 권력층들이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16년 만에 완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아직까지 판각 장소나 기간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또 남해에도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를 해서 나누어서 판각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관련 자료에 의하면 판각을 위한 준비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4년, 그리고 실제 판각 기간은 1237년부터 1248년까지 한 12년 정도
전체 기간이 한 1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12년이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이렇게 많은 경판을 제작했다는 게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경판은 조선 태조 때인 1398년에 강화도 선원사에서 내륙에 있는 지천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99년 지금 있는 해인사로 옮기면서 오늘날까지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경판의 이름을 음각으로 글자를 새겼고요. 그리고 아래 위에 이와 같이 금속 제품을 달아서 견고성을 유지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해인사에 전해지고 있는 대장경판의 총 경판수는 81,258장이고요. 전체 글자 수는 5,200만 자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보로 지정된 고려 각판이 2,725판이 소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고려 각판도 110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봉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많은 양의 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건물을 아주 넓고 크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천정 부분에 별도의 천정을 구성하는데 그걸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모든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대장경판을 진열하듯이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공간을 넓게 두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은 수많은 내후애환이나 전쟁, 화재 이렇게 불타지 않았습니다. 목조 건물은 원래 화재에 아주 취약한데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모든 화마를 피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운명처럼 남게 되었고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판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 사이로 통풍과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관 방법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목재 보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경판 구석구석까지 바람이 통하고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 사람들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경판을 제작했고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뒤틀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잘 보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창문을 달아서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했죠. 어쨌든 해인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공간에 길게 판가를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장경판을 중첩시켜서 보관하고 그리고 복도식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구성을 해서 경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다라장과 법보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장경판전은 15칸 규모의 대형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인사에 남아있는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죠. 그리고 해인사의 지형을 최대한 살펴서 원활한 통풍과 효과적인 방습과 실내의 어떤 적정 온도 유지 등을 고려해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의 어떤 보온보다는 통풍과 환기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또 건축적으로 이렇게 설계 시공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구조 또 내부의 대장경을 보관한 판가의 제작과 진열 방법, 각 경판의 제작 기법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일체가 되어서
현재까지 대장경판이 잘 보존되고 거의 그대로 남게 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5년 12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경판전이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은 분명하지만 명확하게 언제 처음 건립되었는지, 누가 어떤 의도와 설계 과정을 거쳤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대장경판을 만든 재료가 어디에서 자란 나무를 생산했는지, 또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견고하게 숙성시켰는지, 또 어디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었는지, 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글자를 새겼는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인사 8만 대장경판은 국난을 극복하고자 고려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후에 고려시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강화도 선원사에 봉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만든 과학적인 건물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곳으로 옮겨졌고, 많은 고려와 조선시대 사람들이 직접 대장경판을 활용해서 종이에 인쇄하거나 부처님께 공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려와 조선시대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아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인사 8만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표준으로 삼고 있고, 세계 불교사, 또 불교 사상, 불교 철학사 연구에도 기준 경전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경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교사적으로도 아주 귀중한 학술적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패는 장경판전과 8만 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의 위패입니다. 지금도 위패를 모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문화유산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류 역사의 천혜의 보고를 우리나라 선조들이 제작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